땅굴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포기한 땅굴을 찾아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우리 의병장 김진철 목사님과 이창근 단장님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좀 우리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례. 먼저 제가 이 기자회견문을 한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금동 214-1번지 남침 땅굴 현장 기자회견문입니다. 1. 대한민국의 지하를 점령하고 있는 땅굴을 숨겨 나라를 김정은에게 바치려는 3명의 종북 간첩 핵심을 공표한다. 박지원 의원, 김관진 안보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들 3명이다. 이들이 종북 간첩의 핵심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지난 8월 13일 전 세계에 공개된 석촌동 지하차도의 인공 땅굴을 빗물 슬림에 의해 생긴 자연동굴이라고 덮은 간첩죄 형법 제98조의 혐의이다. 그리고 그 밑에 석촌동 지하 땅굴 그림을 거기다 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에 까만 양복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접니다. 8월 20날 우리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20여 명이 현장에 갔고 그 중에 10여 명이 이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인공 동굴이지 결코 빗물 슬림에 의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써놓은 글자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필자의 모습이 보인다. 앞에 보이는 시멘트 덩어리가 7m 아래의 9호선 터널 공사장에서 수평 그라우팅에 의해 올라와 굳은 것이라고 설명한 공사 담당자가 그 옆에 서 있다. 거짓말이다. 왜 이 거짓말을 했을까? 이 땅굴 집결지 밑으로 통하는 통로가 시멘트 덩어리에 의해 막혀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밑으로 기간 땅굴망이 지난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8월 석촌동 지하차도의 남침 땅굴 관련 위 간첩 모의 사건의 전개는 아래와 같다. 1번 8월 13일 석촌동 지하차도에 싱크홀로 생긴 7m 곱하기 5m 곱하기 80m 크기 장방용 인공 땅굴이 전 세계의 TV 및 신문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다. 김정은이 놀라서 대남 통일전선 부장 김양건에게 대책 강구를 긴급히 지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 8월 14일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부장 김양건이 박지원 의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해온 박지원 의원의 진술입니다. 명목은 8월 28일 김대중 대통령 5주기 조하 수령이었음. 3. 8월 17일 김양건 박지원 밀담이 개성에서 1시간 40분간 이루어진 석촌동 지하 땅굴 대책을 모의한 것으로 평가됨. 그거 조하 받으러 판문점으로 갔으면 됐고 한 30분 만나면 차 한잔하고 내려오면 될 일을 직접 가서 김양건과 박지원 의원이 밀담을 했다. 1시간 40분간. 이것이 혐의의 간첩 혐의의 한 내용이 됩니다. 4. 8월 18일 김정은의 조하만이 김대중 대통령 묘소의 붉은 양탄자 위에 놓여짐. 박근혜 대통령님의 조하는 시멘트 바닥에 놓여짐. 이 얘기는 박지원 의원이 김양건과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붉은 양탄자 위에 김정은의 조하를 거기다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의전 관계상 그렇게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님 거도 같이 붉은 양탄자 위에 올려놓았어야 맞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게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5번 8월 20일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이 회원 10여 명이 위 땅굴 현장에 들어가 3m 직경의 시멘트 덩어리가 밑으로 통하는 통로를 막고 있음을 확인함.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함. 6. 8월 21일 동아채널A 박종진의 태도남마에 출연하여 토론을 하게 된 한성주 장군 대 박창근 관동대 교수, 서울시 싱크홀 조사단장이었습니다. 간에 인공땅굴 자연동굴 토론이 오전에 취소됨.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하게 돼 있었는데 11시 반에 저한테 취소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7번 8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 땅굴을 빗물 슬림에 의한 자연동굴로 공식 발표 후 종결함. 이 당시 삼성물산의 김양 부사장이 나와서 우리 공구에서 생긴 일이므로 우리 삼성물산이 책임지고 복구합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예, 2페이지입니다. 이 7개의 사건과 관련하여 박지원, 김관진, 박원순과 그들을 보좌하는 참모들 상호 간의 통화 기록을 모두 수사하면 저들이 어떻게 석천동 지하차도의 인공 땅굴을 자연동굴로 덮어주는 모의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였는지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대통령님께 이들을 긴급히 구속하여 수사할 것을 삼가 건의드린다. 왜냐하면 땅굴을 덮어준 이 여적죄고 간첩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적죄는 형법 93조, 간첩죄는 형법 98조입니다. 두 번째는 나아가서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장관 재직 시절에 집무실에 김정은, 황병서 등의 사진을 걸어두었던 자이다. 북의 요청에 의해 걸었고 북의 요청에 의해 기자에게 공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북의 지령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충성의 공개적 고백으로 판단된다. 이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그걸 또 기자가 와서 다 찍어갖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북한의 남침 땅굴을 숨겨야 하는 의무를 지닌 간첩인 것이다. 저는 김관진 안보실장을 간첩죄로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황병서는 지난 10월 4일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군복을 입은 채로 인천공항에 들어왔고 안보실장 김관진을 만나 남한 침공 계획을 수고히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게 황병서가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 군복을 입은 황병서의 사진을 김관진은 걸어놨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하를 만나러 황병서가 이 군복을 입고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났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양주시 광사동 남침 땅굴 현장 10월 30일 옆에 계신 김진철 목사님이 기자회견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방문 한 번 하지 않고서 남침 땅굴 아니다라며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앵무새처럼 거짓을 보고할 수 있을까? 그는 남침 땅굴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군의 땅굴 대매우기 역배책을 인정 않고 철저히 숨겨주는 자이다. 그 대매우기 현장에서 나오는 녹음음, 발파석, 접착제 성분 등 여하한 증거도 증거 아니라며 덮어주는 간첩인 것이다. 이 남양주시 지금동의 남침 땅굴 현장에도 그의 방문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그가 앞장서서 임진강 이남의 남침 땅굴 존재를 극구 부정함으로써 한민국 국방장관과 장군들과 국방부 실무자들이 땅굴 존재를 시인할 수가 없는 비극적 형국에 그는 몰아놓은 것이다. 남침 땅굴 관련 대통령님과 5천만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방부와 국군이 아니라 간첩 김관진과 북한의 황병서와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국방부와 국군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통탄할 상황 하에서 남양주시 지금동 214-1번지에서 찾아낸 남침 땅굴을 공개한다. 땅굴 발견의 경과는 아래와 같아. 11월 7일 남양주시 지금동 국제교회의 000 장로가 이곳 교회에서 잠을 자던 중 지하에서 강한 소음을 듣고 잠을 깨었다. 소음이 땅굴 불착장비 TBM 음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여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11월 9일 남대위 이창근 단장의 여러 명의 다우저가 다우징 탐사를 실시하여 이곳을 북에서 남으로 지나는 10개의 남침 땅굴망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000 장로가 녹음한 교회 지하에서 들린 소음은 땅굴 불착 장비의 진동 소음임을 확인하였다. 3. 11월 11일 교회 앞마당에서 2개의 시추공을 들었다. 지하 7m에서 20cm 두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났다. 요 밑에 지금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끄집어내려고 지금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쟤들이 수공,
어디에 물을 터뜨려 갖고 이쪽으로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 구조물, 여기가 지대가 약한 지대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면서 전진합니다. 불을 팔 때. 저게 안반이라면 그냥 뚫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 구조물을 꺼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꺼내지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남침 땅굴이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났고, 이를 뚫으니까 2.5m 정도 공간을 시추공이 빠르게 수직으로 낙하하였고, 땅굴 높이가 2.5m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딱딱한 안반을 만났다. 2.5m 직경의 남침 땅굴이 지하 7m에서 10m 사이에 존재하는 결론을 얻었다. 사진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물이 올라와 실패하였다. 북한군의 역대책이 시행 중임을 의미한다. 4. 11월 11일 땅굴 속 25m까지 열을 감지하여 땅굴을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열상 장비 플러라고 합니다. FLIR, Forward Looking Infrared라고 하는데, 이 장비를 통해 지하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땅굴을 7m에서 확인을 하였다. 5번 11월 12일 경기도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나와 땅굴 확인을 위한 작업을 방해하였다. 명목은 왜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시추공을 박느냐 였다. 그래서 제가 남의 땅이 아니라 국가의 땅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니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강력하게 저항하던 도시공사 직원들이 어제는 어떤 일인지 순순히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번 11월 12일 합동신문조의 실무자들 73사단 정보참모 김모 중령, 기무사령부 오모 원사, 남양주경찰서 이모 경위 등 현장에 나와서 대공용의점을 조사하여 갔음. 현장 실사와 관계없이 윗선에서 대공용의점 없음으로 정리되어 보고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7번 11월 12일 교회 뒷마당에서 경기일보 하지은 기자 입회하에 이 기자님 조남은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 이유가 신문에 그대로 났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하지은 기자님 입회하에 시추공을 뚫어 땅굴 존재를 확인함. 1톤 이상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감. 빈 공간이 있음을 의미함. 시추공을 75mm 뚫었는데 물이 1톤 이상이 한꺼번에 빠진다는 것은 공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11월 13일 포크레인 3대를 동원하여 교회 앞마당의 남침 땅굴 현장을 절개하여 약 7m 깊이까지 파내려감. 야간 순찰조가 밤새 지하에서 진동음과 인기척을 들음. 역대책의 작업 소리로 평가함. 여기 야간에 근무를 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밑에서 사람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폭파음도 나고 거대한 폭파음을 2차례에 걸쳐서 들었다라고 해서 여기 일지에 적었습니다. 11월 14일 04시 30분과 06시 12분경에 이게 오늘 새벽입니다. 04시 30분과 06시 12분경에 아주 큰 폭발음이 지하에서 들리고 물이 솟구쳐 올라옴. 역대책으로 인근의 수맥을 터뜨려 이곳의 지하로 흘러보내고 있다고 판단함. 10번 11월 14일 14시에 기자회견 및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여기에 관련된 경과보고고 나머지 4번을 읽겠습니다. 남침 땅굴은 엄중한 현실이다. 이에 대비치 않으면 곧 국가 상실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건설 현장에 높은 담벼락으로 막혀진 곳이 저들의 집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저 건너편에 보면은 그 칸막이로 해놓은 건설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종북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건설사가 땅굴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메커니즘이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가 대통령께 건의하는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군인과 경찰과 예비군이 전원 동원되어 건설 현장의 내부와 관공서 및 고층 건물의 지하 주차장과 고궁의 지하 공간을 향해 소총과 기관단창을 걸고서 특별 경계태세에 임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동시에 땅굴을 찾아 파괴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지혜로운 결단을 요구한다. 2014년 11월 14일 땅굴알림연대 및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 장군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철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나온 요 간단한 점검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 5분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굴소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현장을 오늘 찾아서 또 대한민국 언론과 또 땅굴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2014년 10월 30일 경기도 양주시 강사동 235-3번지에 지하 22m의 북한 남침 땅굴이 북쪽 방향과 스위치 10월 30일 경기도 양주 강사동에 지하 22m의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 수평 공간이 땅굴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그리고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이러한 분들이 이 현장에 와서 지하 22m에 내려가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마사함을 하강함이 올해 풍화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편마합니다. 변성합니다. 농지개발굴이다. 자연싱콜이라고 언론에 물타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장에 와보지 않는 국민들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그 땅굴 현장에 보면 저희들이 10월 30일 날 이 땅굴이 연천군, 연천을 거쳐서 동두천을 거쳐서 덕정역을 거쳐서 양주를 거쳐서 구리 이 지역인 지금동까지 땅굴 노선이 정확하게 현장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와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우리가 수년 동안 탐사 결과는 봉갱도는 30m에 있어요. 양주도 30m고 이 지역도 봉갱도는 30m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장로님이 정황을 듣고 지금의 우리가 땅굴 현장은 얘들이 봉갱도 30m에서 출구 형태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발각이 되어졌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팩트가 양주에 지하 22m에 이미 뻥 뚫린 땅굴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구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님, 국방의 국방장관 한민구 장관님, 그리고 꼭 지하 22m 와서 그 현실을 보고 거기에 지도에 이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합니다. 지하 30m 봉경도에 여기나 양주나 출구 형태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발견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땅굴 작업은 뭐 하루아침에 드러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그 북한군들도 역대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은 낭굴사가 절대로 없는 땅굴이 있다고 거짓말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양주의 땅굴이 드러나도 언론 프레를 통해서 없다고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친 땅굴의 진실을 믿어주시고, 현장에서 싸우시는 우리 한성주 장군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절개 탐사가인 우리 이창근 단장님의 이 기술적 능력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의심이 서러우면 경기도 양주 강사동 지하 22m에 오셔서 뻥 뚫린 땅굴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만져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땅굴은 지하 30m에서 출구를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어졌다고 제가 낭주사 대표로서 다시 한번 애국시민과 언론 앞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 현장의 지휘관으로서 땅굴 절개 작업을 진행하는 우리 이창근 남침 땅굴 대책위원회 단장님을 모시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 이창근 단장입니다. 저는 실제 증거와 증인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광사동 지역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첩보와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절개를 하게 된 거고, 지하 22m에 절개를 해서 빠른 반복으로 우물심정국으로 파서 밑을 내려가니, 그들이 사전에 우리가 팔 때에 쇼트 치는 소리를 모든 걸 다 녹음을 했습니다. 이 녹음 소리는 모두 다 남꿀사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이후 2011년 9월 달에 제가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리하고 5리에 남식당호 징후 제보를 듣고 거기 가서 탐사를 했습니다. 그 탐사를 하고 저희가 거기를 절개하는 와중에 그 당시 권영애 부장님, 김무웅 장군님의 지원 아래 우리가 절개를 했는데, 절개하고 2m를 납두고 RO 조직이 와서 저희 절개 작업을 못하고 포크레인 앞에서 눕고 한 200명이 되는 RO 조직이 와서 저희 작업을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권영희 부장님도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 다음 기회를 생각하자 라고 해서 저희는 물러섰습니다. 그 이후에 양주 광사동을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절개를 했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양주 광사동 땅굴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는가, 그걸 탐문하기 위해 재차 조사하던 중에 여기 교회의 모 장로님께서 최초로 주무시다가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육청으로 방 안에서 들리는 기계음 소리, TV음 소리를 듣고 그냥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대고 청음한 것을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정모 선교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쪽, 지금 이 입구에서 보이는 이쪽에서 차를 대고 그런 소리가 육청으로 났다면 바깥에서 날 것이다 라고 3일 정도 야밤에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그 소리를 우웅하는 기계음과 TVM 같은 기계음이 돌아가는 소리를 직접 듣고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틀 후에 저도 한번 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차를 바로 여기다 대놓고 여기에서 직접 기계음과 굴착음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천공시추하기 위해서 이 남양주 국제교회 담임 목사님께, 모 목사님께 의뢰를 하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가시면 요 밑에 보시겠지만 저기에 하수구 쪽에 있는 데가 싱크홀이 있습니다. 이따 사진을 찍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1년 전에 있었습니까? 2년 전에 있었습니까? 물으니 아니다. 이 단장 정확히 2개월 전에 갑자기 이게 함몰이 되었고 이상한 소리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다. 이걸 봐라. 바로 함몰된 지역은 바로 저 나무 박스 바로 앞에 그 지역이고, 이따 보시면, 그리고 교인들이 한 삽 두 삽 파가지고 메운 것이 지금 저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열상 감지기로 우리 남대희 회원 되시는 우리 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직접 저 시추기를 사서 남치다구를 막아야 된다, 우리가 기술을 배우겠다 라고 시추기를 직접 사서 시추를 어디를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열상 감지 및 다우저들을 총동원 해서 한 곳이 바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총 이 교회 부지, 저 전보산대 넘어서 저 끝에 보이는 전보산대부터 여기 전보산대까지 총 5개의 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도가 너무 낮은 거에 관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전도사님하고 선교사님이 시추를 할 때에 7m까지는 엄청난 땅 속에서 에어가 올라왔고 공기가 올라왔고 7m에서 20cm가 받쳐서 도저히 파지지 않으니 그것을 노트를 빼고 다이아 비트를 갈아서 30분 동안 팠는데 20cm를 간신히 파서 2m 50이 슬라이딩으로 비트가 낙하했습니다. 즉 2m 50은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물이 쫙 빠졌습니다. 여기에 필요하시다면 저쪽에 녹색 입으신 옷,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전도사님한테 직접 인터뷰 하시면 되고, 그런 이후 저희는 이것을 절개하게다. 그리고 우리가 북이 이쪽으로 남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은 1번, 2번을 천공했고 3번을 천공했으며 4번, 5번을 오늘 천공하는 예중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래 현장은 여기 바로 앞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황진무 안수 집사님이 직접 땅굴 천정을 찍었습니다. 땅굴 천정을 찍어서 이 라운딩이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 그것을 수공작전을 써서 옆에 있는 것이 완화져가지고 2시 전에는 무조건 깨라! 라고 저는 명령을 했는데 도저히 장비기사님들이 옆에 완화져서 깨지 못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료 화면이 있다면 천정 부분들은 황진무 암수지선을 직접 촬영했으니까 그 촬영을 한 것을 보낼 테니까 그 자료로 쓰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는 천정을 깨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황진무 암수지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큰 소리 하십시오. 찍으신 거 다 공개하실 수 있죠? 네,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여기 상황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모 학교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 학교에 강한 진동을 느껴서 거기를 조사해 줍시다라는 간곡한 전화를 지금 5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하고 저하고 현지를 가고 2시간 이후에 다시 현장에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어제 밤서부터 야간 순찰조가 이곳을 24시간 지켰습니다. 종북 좌파가 또 방해하고 장비를 부술까 봐서 했는데 그 중에 안현호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오셔서 야간 순찰 중에 있었던 폭음 들었던 내용 이것을 본 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현호 학생 나오시죠. 여기 그 땅굴 현장에서 새벽에 그 폭파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서 이제 불을 지피고 있다가 한 6시경에 한 사람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람 소리 들리다가 한 몇 분 지나고 나서 이제 여기 땅굴 쪽에서 이제 뭔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갔는데 이제 땅굴에서 폭파가 나가지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사람 소리라는 것은 여기 동료들 사람 소리가 아닌 소리인가요? 네, 그때 저랑 친구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아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울렸어요, 사람의 목소리도. 그러니까 땅 속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습니까, 그러면? 근데 땅 속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 목소리가 울렸어요. 어느 한 사람, 여러 사람의 소리 같아요. 한 사람 같기도 하고 여러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막 목소리가 계속 막 들려가지고 뭐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사람 소리 같은 울리듯이 사람 목소리는 확실해요. 사람 소리가 확실한데 그리고 나서 폭파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예. 한 5분,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막 소리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 땅굴 현장을 가봤습니까? 예, 갔는데 이제 막 움푹 파여 있고 물이 엄청 차여 있더라고요. 물이 고여 많이 평상시보다도 많이 고여 훨씬 많이 고여 있었던 상태였고 예. 그리고 뭐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까? 파놓은 장소가? 예, 파놓으면서 이제 무너진 것보다는 일단 물이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뭐 어디 땅이 더 파여 있거나 그런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땅굴 경험을 처음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이제 못 모르고 우리 이창근 단장님은 수도 없이 이런 걸 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제 상황이 판단이 되는 분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철 목사님께서 이 돌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7m, 10m 요 바로 밑에서 올라온 돌입니다. 요게 끝부분이 이렇게 각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끝부분이 이게 절단된 돌입니다. 그래서 쟤들이 이렇게 절단된 돌을 가지고 교모하게 쌓아갖고 역대책을 하는 겁니다. 역대책을. 그래서 역대책 현장에서 이렇게 절단된 돌들이 이제 대고 올라올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쌓아놓고 증거로 여러분들께 보일 텐데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하고 일반 사람들은 눈치채지를 못하고 특히 국방부는 아예 무시하는 것들이 이런 증거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장군님, 이 주변에 이런 돌들이 있냐고요? 이런 돌들이 여기 둘러보시면 없습니다. 이런 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싣고 와갖고 이거 가지고 역대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열 목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땅굴을 파면은 그 땅굴을 판 버럭 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버럭 땅굴을 파고 난 그 흙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목사님 한 분이 땅굴을 처리하는 회사 명단을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7개 회사 명단인데 땅굴 통로 위에다가 건설사나 중공업이나 이걸 지어갖고 저기 보이는 저것처럼 저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큰 높다란 담벼락을 하고 그 담벼락 안에서 버럭을 처리해서 그 버럭에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레미콘을 만들어서 파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신일중공업 뭐 하는 것들이 제가 핸드폰에 7개 저걸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이 나라에 즐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의 리더십은 3분의 2 이상이 66.6% 이상이 종북 좌파가 장악했습니다. 국방부도 이제 보시다시피 종북 좌파가 장악을 한 겁니다. 김관진, 그 다음에 김관진 말을 들어야 되는 한민구, 이런 사람들이 땅굴 현장에 제가 안보실장이라면은 한민구 국방장관, 너 왜 현장에 안 나가? 네?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 너 현장에 가봤어? 이렇게 해서 족칠 겁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현장에 한 번도 안 와보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제 합동신문조라고 해서 여기에 기무사령부에서 원사하고 상사를 보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넘어질 판에 원사하고 상사를 합동신문조의 핵심 멤버로 여기에 보내고 요 옆에 있는 73사단의 정보참모 중령이 와서 옆에서 이게 합동신문조의 기무사령부가 주도를 하니까 요 옆에 와서 있는 겁니다. 제가 기무사령관이라면, 제가 국방장관이라면 기무사령관 네가 가서 직접 현장을 가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그런데 원사 상사를 보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심 갑디다 하는 보고서가 올라가면 그걸 또 해갖고 각색해갖고 대통령께는 일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종북 좌파들이 위에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예 김관진 안보실장을 간첩죄로 공개적으로 고발한 겁니다. 박지원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이 다 간첩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형법 98조에 의거해서 8월 13일날 전 세계에 공개된 석천동 지하 땅굴을 덮은 죄로 이 공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또 질문 계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나라 민족을 걱정해서 언론은 전부 다 애국자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인민족이 다시는 6.25 같은 전쟁에 참여를 뵙지 않도록 그러고 장군님한테 그 연천군의 그 전번에 땅굴건 확실한 건데 여러 가지 이제 확실한 게 있어도 이런 건 이제 넣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버릇이 있는데 확실하게 있는 그런 거를 다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데 연천군 땅굴 동영상을 봤거든요. 자, 연천군 땅굴은 김대중 대통령이 덮은 땅굴입니다. 6월 13일날 텔레비에 나와서 땅굴 아니다, 천연 동굴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또 천연 동굴이라고 우길 겁니다. 대통령이 땅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밑에 국정원장, 그 당시에 안기부장 임동원이 국방장관 누구 할 것 없이 다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땅굴은 장군들이 덮었습니다. 대통령이 덮었고 지금도 그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굴을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이제 라운딩 진 걸 아까 찍은 것을 우리 황진모 사장님이 공개를 할 겁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공개를 하면
그걸 가지고 보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3m, 4m만 파면은 되는 것이 즐비합니다. 즐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우리 땅굴안보국민연합이 남굴사와 남대희하고 협조해서 또 파 제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저놈이 곧 뚫고 올라올 심산으로 이렇게 이제 땅 가까이에, 진양 가까이에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 연천의 연천의 그 땅 그거를 장모님이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다시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없으면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마쳤고요. 이 7개의 사건과 관련하여 박지원, 김관진, 박원순과 그들을 보좌하는 참모들 상호 간의 통화 기록을 모두 수사하면 저들이 어떻게 석천동 지하차도의 인공 땅굴을 자연 동굴로 덮어주는 모의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였는지 그 전무가 밝혀질 것이다. 대통령님께 이들을 긴급히 구속하여 수사할 것을 삼가 건의드린다. 왜냐하면 땅굴을 덮어준 이 여적죄고 간첩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적죄는 형법 93조, 간첩죄는 형법 98조입니다. 두 번째는 나아가서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장관 재직 시절에 집무실에 김정은, 황병서 등의 사진을 걸어두었던 자이다. 북의 요청에 의해 걸었고 북의 요청에 의해 기자에게 공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북의 지령을 성실히 받들겠다는 충성의 공개적 고백으로 판단된다. 이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죠. 그걸 또 기자가 와서 다 찍어갖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북한의 남침 땅굴을 숨겨야 하는 의무를 지닌 간첩인 것이다. 저는 김관진 안보실장을 간첩죄로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황병서는 지난 10월 4일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군복을 입은 채로 인천공항에 들어왔고 안보실장 김관진을 만나 남한 침공 계획을 수고히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게 황병서가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 군복을 입은 황병서의 사진을 김관진은 걸어놨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하를 만나러 황병서가 이 군복을 입고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났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양주시 광사동 남침 땅굴 현장 10월 30일 옆에 계신 김진철 목사님이 기자회견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방문 한 번 하지 않고서 남침 땅굴 아니다라며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앵무새처럼 거짓을 보고할 수 있을까? 그는 남침 땅굴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군의 땅굴 대매우기 역대책을 인정 않고 철저히 숨겨주는 자이다. 그 대매우기 현장에서 나오는 녹음음, 발파석, 접착제 성분 등 여하한 증거도 증거 아니라며 덮어주는 간첩인 것이다. 이 남양주시 이곳 남양주시 지금동의 남침 땅굴 현장에도 그의 방문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그가 앞장서서 임진강 이남의 남침 땅굴 존재를 극구 부정함으로써 반민국 국방장관과 장군들과 국방부 실무자들이 땅굴 존재를 시인할 수가 없는 비극적 형국에 그는 몰아놓은 것이다. 남침 땅굴 관련 대통령님과 땅굴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포기한 땅굴을 찾아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우리 의병장 김진철 목사님과 이창근 단장님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가까이 좀 우리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례. 먼저 제가 이 기자회견문을 한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금동 214-1번지 남침 땅굴 현장 기자회견문입니다. 1. 대한민국의 지하를 점령하고 있는 땅굴을 숨겨 나라를 김정은에게 바치려는 3명의 종북 간첩 핵심을 공표한다. 박지원 의원, 김관진 안보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들 3명이다. 이들이 종북 간첩의 핵심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지난 8월 13일 전 세계에 공개된 석촌동 지하차도의 인공 땅굴을 빗물 슬림에 의해 생긴 자연동굴이라고 덮은 간첩죄 형법 제98조의 혐의이다. 그리고 그 밑에 석촌동 지하 땅굴 그림을 거기다 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에 까만 양복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이 접니다. 8월 20날 우리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20여 명이 현장에 갔고 그 중에 10여 명이 이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인공 동굴이지 결코 빗물 슬림에 의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써놓은 글자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필자의 모습이 보인다. 앞에 보이는 시멘트 덩어리가 7m 아래의 9호선 터널 공사장에서 수평 그라우팅에 의해 올라와 굳은 것이라고 설명한 공사 담당자가 그 옆에 서 있다. 거짓말이다. 왜 이 거짓말을 했을까? 이 땅굴 집결지 밑으로 통하는 통로가 시멘트 덩어리에 의해 막혀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밑으로 기간 땅굴망이 지난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8월 석촌동 지하차도의 남침 땅굴 관련 위 간첩 모의 사건의 전개는 아래와 같다. 1번 8월 13일 석촌동 지하차도에 싱크홀로 생긴 7m 곱하기 5m 곱하기 80m 크기 장방용 인공 땅굴이 전 세계 TV 및 신문목은 왜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시추공을 박느냐 였다. 그래서 제가 남의 땅이 아니라 국가의 땅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니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강력하게 저항하던 도시공사 직원들이 어제는 어떤 일인지 순순히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번 11월 12일 합동신문조의 실무자들 73사단 정보참모 김모 중령, 기무사령부 오모 원사, 남양주경찰서 이모 경위 등 현장에 나와서 대공용의점을 조사하여 갔음. 현장 실사와 관계없이 윗선에서 대공용의점 없음으로 정리되어 보고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7번 11월 12일 교회 뒷마당에서 경기일보 하지은 기자 입회하에 이 기자님 조남은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 이유가 신문에 그대로 났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하지은 기자님 입회하에 시추공을 뚫어 땅굴 존재를 확인함. 1톤 이상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감. 빈 공간이 있음을 의미함. 시추공을 75mm 뚫었는데 물이 1톤 이상이 한꺼번에 빠진다는 것은 공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11월 13일 포크레인 3대를 동원하여 교회 앞마당의 남침 땅굴 현장을 절개하여 약 7m 깊이까지 파내려감. 야간 순찰조가 밤새 지하에서 진동음과 인기척을 들음. 역대척의 작업 소리로 평가함. 여기 야간에 근무를 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밑에서 사람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폭파음도 나고 거대한 폭파음을 2차례에 걸쳐서 들었다라고 해서 여기 일지에 적었습니다. 11월 14일 04시 30분과 06시 12분경에 이게 오늘 새벽입니다. 04시 30분과 06시 12분경에 아주 큰 폭발음이 지하에서 들리고 물이 솟구쳐 올라옴. 역대책으로 인근의 수맥을 터뜨려 이곳의 지하로 흘러보내고 있다고 판단함. 10번 11월 14일 14시에 기자회견 및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여기에 관련된 경과보고고 나머지 4번을 읽겠습니다. 남침 땅굴은 엄중한 현실이다. 이에 대비치 않으면 곧 국가 상실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건설 현장에 높은 담벼락으로 막혀진 곳이 저들의 집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저 건너편에 보면은 그 칸막이로 해놓은 건설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종북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건설사가 땅굴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메커니즘이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 5천만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방부와 국군이 아니라 간첩 김건진과 북한의 황병수와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국방부와 국군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통탄할 상황 하에서 남양주시 지금동 214-1번지에서 찾아낸 남침 땅굴을 공개한다. 땅굴 발견을 경과는 아래와 같아. 11월 7일 남양주시 지금동 국제교회의 000 장로가 이곳 교회에서 잠을 자던 중 지하에서 강한 소음을 듣고 잠을 깨었다. 소음이 땅굴 불착장비 TBM-음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여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11월 9일 남대위 이창근 단장 외 여러 명의 다우저가 다우징 탐사를 실시하여 이곳을 북에서 남으로 지나는 10개의 남침 땅굴망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000 장로가 녹음한 교회 지하에서 들린 소음은 땅굴 불착 장비의 진동 소음임을 확인하였다. 3. 11월 11일 교회 앞마당에서 2개의 시추공을 들었다. 지하 7m에서 20cm 두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났다. 요 밑에 지금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끄집어내려고 지금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쟤들이 수공 어디에 물을 터뜨려 갖고 이쪽으로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 구조물 여기가 지대가 약한 지대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면서 전진합니다. 불을 팔 때 저게 안반이라면 그냥 뚫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 구조물을 꺼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꺼내지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할 남침 땅굴이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났고 이를 뚫으니까 2.5m 정도 공간을 시추공이 빠르게 수직으로 낙하하였고 땅굴 높이가 2.5m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딱딱한 안반을 만났다. 2.5m 직경의 남침 땅굴이 지하 7m에서 10m 사이에 존재하는 결론을 얻었다. 사진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물이 올라와 실패하였다. 북한군의 역대책이 시행 중임을 의미한다. 4. 11월 11일 땅굴 속 25m까지 열을 감지하여 땅굴을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열상 장비 플러라고 합니다. FLIR, Forward Looking Infrared라고 하는데 이 장비를 통해 지하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땅굴을 7m에서 확인을 하였다. 5번 11월 12일 경기도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나와 땅굴 확인을 위한 작업을 방해하였다. 명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다. 김정은이 놀라서 대남통일전선부장 김양건에게 대책 강구를 긴급히 지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 8월 14일 북한의 대남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 박지원 의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해온 박지원 의원의 진술입니다. 명목은 8월 28일 김대중 대통령 5주기 조하 수령이었음. 3. 8월 17일 김양건 박지원 밀담이 개성에서 1시간 40분간 이루어진 석천동 지하 땅굴 대책을 모의한 것으로 평가됨. 그거 조하 받으러 판문점으로 갔으면 됐고 한 30분 만나면 차 한잔하고 내려오면 될 일을 직접 가서 김양건과 박지원 의원이 밀담을 했다. 1시간 40분간. 이것이 혐의의 간첩 혐의의 한 내용이 됩니다. 4. 8월 18일 김정은의 조하만이 김대중 대통령 묘소의 붉은 양탄자 위에 놓여짐. 박근혜 대통령님의 조하는 시멘트 바닥에 놓여짐. 이 얘기는 박지원 의원이 김양건과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붉은 양탄자 위에 김정은의 조하를 거기다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의전 관계상 그렇게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님 거도 같이 붉은 양탄자 위에 올려놓았어야 맞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게 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5번 8월 20일 땅굴안보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이 회원 10여 명이 위 땅굴 현장에 들어가 3m 직경의 시멘트 덩어리가 밑으로 통하는 통로를 막고 있음을 확인함.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함. 6. 8월 21일 동아채널A 박종진의 태도남마에 출연하여 토론을 하게 된 한성주 장군 대 박창근 관동대 교수 서울시 싱크홀 조사단장이었습니다. 간에 인공땅굴 자연동굴 토론이 오전에 취소됨.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하게 돼 있었는데 11시 반에 저한테 취소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7.
2007번 8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 땅굴을 빗물 슬림에 의한 자연동굴로 공식 발표 후 종결함. 이 당시 삼성물산의 김양 부사장이 나와서 우리 공구에서 생긴 일이므로 우리 삼성물산이 책임지고 복구합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예, 2페이지입니다.